반갑습니다. 아니, 안 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앞부분에 짧게, 빠르게 지금 이제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짚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뒤에 오늘 장중에 자갖고 있었던 일을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멈추고, 자,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그 일전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생각보다. 그때 한 12%, 11%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거의 한 13%? 13% 빠졌습니다. 요거 하나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지수가 보통 일봉상으로 급격하게 빠져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빠져요. 이렇게 빠지는 거는 V자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V자 반등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런 주식들은 주식이 아니라 이제 이런 캔들들은 그러니까 급격하게 빠진 건 급격하게 되돌립니다. 그거는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상승의 그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깨졌어요. 여기 이평보다 여기 이평이 이제 더 높은 이평인데 이게 정배열이잖아요. 더 낮은 이평이 위로 가고 더 높은 이평이 아래로 갔을 때 이평만 놓고 설명을 할게요. 이 추세선은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이평을 지켜줬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지금 이 이평을 깨졌어요. 깨졌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이제 이 상방의 추세를 뚫고 하방을 나왔다는 얘기죠. 그거를 앞전에서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깨졌어도 V자로 이렇게 그냥 빠지면은 반등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런 건 이제 그 코로나 때 양적 완화 때문에 돈이 풀려서 그런 건데 뭐 지금도 금리 인하나 뭐가 이슈를 발표를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요 앞에도 보이는데 요런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다가 이 채널을 깨버려요. 하방으로 틀어. 그러면 다시 반등이 나와도 다시 하방으로 갑니다. 또 이걸 틀고 다시 하방으로 갑니다. 계단식 하락이 되는 거거든요. 일봉상으로. 요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계단식 하락이 되는 게. 물론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쭉 줄 하락하는 것도 보면은 뭐 양봉이 있고 이걸 또 분봉으로 보면은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일봉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큰 나름의 이제 뭐 주봉으로 보면 더 크겠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 큰 흐름에서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요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미 하방으로 추세가 돌아서 나중에 21,000부분까지 찍고 다시 하방을 타지 않을까. 요 말이 뭔 말이냐면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벌써 3분이 지났어. 5분까지로 하죠. 5분까지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반등이 가능한데 이렇게 이제 상승의 추세가 있는 이런 구간에서 이걸 깨버려요. 깨버리면 계단식 하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기간이 1년 동안 지금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지수 자체가 굉장히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눌리는 거는 어느 정도 맞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돌려서 이 21,000부근 2900에서 21,000부근 요 부부근을 뚫고 지지를 받지 않고 그냥 저항이 돼서 맞고 빠진다. 그러면 이제 하방 추세를 타는 거죠. 여기처럼 1년 동안 이렇게 하방할 수 있게 1년 동안 저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 관세를 매기는 구간. 이건 한 3개월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10월 달에서
10월 달부터 12월 달 말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 거지? 이거는 바이든 때인데 코로나가 터지고 2010년 1월 20일까지가 트럼프 임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바이든인데 1년 동안 하락을 했네요. 네, 어쨌든 지금 뭐 거의 나스닥은 역사적 신고가를 도달했다가 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돌렸다가 만약에 이 라인을 지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뚫고 지지를 못한다. 혹은 돌파를 못하고 그냥 맞고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하락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세가 시작되는 거죠. 뭐 이미 하락장이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 기준에선 저는 조금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더불어 테슬라도 좀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테슬라도 지금 테슬라가 거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데스크라고 불렸었는데 데스크가 이제 머스크에서 이젠 리스크가 돼 버렸어요. 말장난이죠. 이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고 여기서 지지를 받치면은 원래는 250에서 돌리는 걸 보고 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250을 돌파를 해주고 250을 지지를 해주는 걸 확인하면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250에서 한 번 더 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이상 뭐 따로 매수를 하거나 하진 않을 거거든요. 네, 일단은 그런 관점. 만약에 더 빠지게 된다면 이 부근까지 빠지지 않을까. 제가 말했던 제 원래 매수가 부근. 이때 샀다 그랬었잖아요. 안 보이나? 이때 샀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팔았었으니까 요 라인 때 부근까지 빠지지 않을까. 만약에 더 빠지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돌리는 걸 확인하고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빠지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지지를 또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낫고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돌린다면 근데 이제 만약에 계단식 하락이 나오면 여기서 돌려도 또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돌린 부분만큼만 손절을 치세요. 예를 들어서 이때 100계약을 100계약이래. 뭐라 그러지? 100주를 샀어. 여기서 또 100주를 사. 근데 여기를 또 이탈해. 그럼 이 100주만 손절을 치는 거예요. 치고 다시 여기서 눌린다? 100주를 다시 사는 거죠. 사고 여기를 또 이탈하면은 여기까지 이탈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탈을 해. 그럼 손절 치세요. 100주 다시. 근데 이탈하지 않고 간다? 그럼 이제 평단이 거의 한 250 부근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는데 중간값이 여기니까 100주 대 100주니까 그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릴 때 추매를 조금 두 배수를 하던가 만약에 200개 200주를 사던가 그러면은 이제 평단이 더 낮아지겠죠. 한 요 정도쯤 247 정도쯤 되겠죠. 아니지 3등분이니까 247 정도 240 정도쯤 되겠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관점을 어떻게 잡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대응해서 매매를 하냐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이만큼의 상승에서 요만큼 하락이 나왔거든요. 거의 지금 90%까지는 모르겠고 한 80% 정도 되돌렸다고 봐야 돼요. 90%? 85%?
지금 거의 한 85%, 90% 된다. 그러니까 거의 바닥권이라고 봐야죠. 아예 이게 하방 추세로 깨진 게 아니라면. 그리고 바닥권이 하방 추세를 깨졌다고 해도 돌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먹고 나오면 됩니다. 요 정도쯤 만약에 돌림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빠졌어. 여기서 매수를 했어. 여기서 또 추매를 했어. 평단이 이렇게 돼. 240 정도, 240 정도가 돼. 그럼 돌린다. 한 요 정도쯤 돌린다. 325? 요 정도쯤 돌린다.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돌파를 하냐 못하냐. 빠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추세가 하방으로 들어섰다. 그대로 이제 하방 각이다. 그렇게 보고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 240에서 325. 35%죠. 35% 정도 먹고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다. 더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더 먹게 되는 거고. 근데 뭐 이미 테슬라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바닥 거의 뭐 50달러에서 8배 올랐다가 지금 9545 9배 10배 가까이 오른 거죠. 더 바닥에서 치면 지금 11달러거든요. 11달러인데 12달러라고 치고 11.79 12달러라고 치고 여기 얼마야? 400이라고 쳐. 11에서 400이면 얼마야? 12에서 400 12에서 488 4000% 4000%면은 얼마라고 해? 4000%면은 5배인가? 40배? 40배 정도 되네. 네, 40배 정도 올랐으니까 뭐 충분히 빠질만 하죠. 빠지는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227, 요 라인까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리뷰를 할게요. 오늘 시초가 아니라 이제 아침에 8시에, 이게 원래 9시 다 돼서 일어났었거든요, 저는. 장 거의 시작하기 직전에. 일어나서 매매를 하고, 딱 3시 반에 끝나면 이제 졸리기 시작해서, 자는 그 패턴이었는데, 프리장 때문에 이제 8시에 이게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피곤한 게, 1시간 더 일찍 피곤해지더라고요, 패턴이. 생체 리듬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장중에 종가 베팅을 못하고 잤는데, 어쨌든, 이제, 나스닥을 봤는데, 빠지고 시작을 하길래, 매수를 했죠. 거의 최저가 부근에. 최저가인가, 이게? 부근에 매수를 해서, 다계약인데 이제, 그냥, 요거보다 많이 샀습니다. 많이 사서, 2150, 20150에 매도를 청산을 했거든요. 저 매입가가 이때였던 거 청산가가 여기죠. 청산을 했는데 이제 나스닥을 보니까 아쉬운 거예요. 저 때 오버 청산을 해서 평소처럼 오버 청산을 해서 거의 채바닥에 잡았죠. 이게 8시인데
38 32 여기가 3이니까 38이면 이 정도쯤 되네. 거의 완전 채바닥에 잡았는데 채바닥에 잡아서 56 최고가 2156이니까 채바닥에 잡아서 거의 최고가 부근에 매도를 쳤는데 청산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매도를 탔으면 야 이게 얼마야. 나스닥 수익 20156 아니 그냥 내가 팔았던 가격에 오버 청산을 했다고 쳐. 150 1952 521 한 계약이라고 쳐. 2500틱 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먹고 저기서 했다 치자. 나스닥 수익 아까 얼마였지? 19938 19938 해서 20150 한 개요. 합치면 3300틱이네. 와 3300틱짜리를 항상 좀 이 뭐라 그래 돼 하방은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숏이라고 부르나 봐요. 전에는 제대로 먹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현재 고점에서 이미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못 먹는 경향이. 일단 그렇고 CPI 발표가 언제야? 이게 언제라는 거야? (12일) 아 이때 반등을 할라나?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반등의 모멘텀이 될라나? 왜냐면은 보통 이런 이 일봉상으로 이렇게 쭉 추세가 나오는 게 기점이 반등의 어떤 기점이 되려면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딱히 커다란 이슈가 저거 말고는 보이지가 않아서 저건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스닥 이때 여기를 찍고 여기가 최하방이었죠. 여기서 이제 먹고 요 중간 부분 라인까지 해서 걸어둔 게 체결이 됐던 거고. 아침 8시 일어나서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나스닥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어요. 나스닥을 수익을 냈고 두 번째는 뭐냐면 SOE를 매수했다는 거. SOE를 시초에 샀거든요. 거의 나스닥도 8시 일어났으니까 8시 기준으로 시초지. 7시부터 시작은 하지만 나스닥 매수하고 SOE를 사고 둘 다 수익이 좋았다. 근데 피곤했다 내가. 그리고 대화제약이 이게 제가 방이 지금 4일까지밖에 안 가지잖아요. 그 전에 올렸었는데 어쨌든 대화제약이 오늘 드디어 갔고 그래서 보유하셨으니까 털렸다고 하시죠. 상한가를 갔어요 오늘 대화제약. 대화제약 아마 그때 추천하셨을 때 산 건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일에 올렸나? 일주일이나 됐나? 언젠가 대화제약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글지글은 GS 글로벌이고 스글스글은 SG 글로벌, SG 산업인가? SG 글로벌.
것 같습니다. 유라 대주 다시 가자. 애니 애니 능률 안 올렸네. 애니 능률 그때 마지막에 매수가 됐었잖아요. 저번에 마지막으로 올렸던 게 애니 능률이 요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마지막에 매수 체결됐다가 시가 부근 매도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애니 능률이 갔던 이유가, 저는 그냥 교육주를 전체적으로 매수를 했던 건데, 교육주일 줄 알고 그 이슈를 몰랐거든요. 윤석열 석방 그 이슈를. 근데 윤석열이 이제 석방이 돼서 윤석열 관련주로 애니 능률이 갔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빠졌어요. 유라테크가. 왜냐면 세종으로 옮기는 건데, 그렇다는 거는 개헌해서 세종으로 옮기는 건데, 이러려면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쭉 빠졌었는데, 그때 매수를 했었잖아요. 매수했던 거 팔고 쭉 빠져서 매수했는데, 다 판 게 아니라 이제 일부만 체결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 튀었다. 이렇게 쭉 밑에서 밑꼬리 잡고 쭉 올려서 튀었다. 고점 부근에 쭉쭉 팔았다. 그러니까 결국에 애니 능률이 올라서 이건 빠졌는데, 애니 능률은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이건 빠질 때 또 사서 이것도 위에서 팔고, 서로 대비되는 해지의 개념인데 둘 다 먹었다. 그런, 왜 또 끊기지?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오늘 저거 뭐야, 챗GPT한테 물어봤던 건데, 사이드카의 발동 기준 이렇다. 이건 이제 선물 가격에 따른 정적 완화고, 서킷 브레이커는 이제 지수가 아니라 저 뭐야, 어 선물이 아니라 주식 지수, 주식 시장에서 이제 발동하는 건데, 잠깐만, 주식 시장 전체? 그러면은 아니지, 주식은 또 VI 아닌가? 사이드카는 지수고 선물이고, 주식시장 전체면 서킷 브레이크가 VI인 건가? 아니면 지수를 말하는 건가? 모르겠네. 이거 다시 물어봐야겠다. 여기 있구나. 선물 가격이 변동이면 사이드카, 코스피 지수가 하락 변이면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주식이면 VI.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어? 그러길래, 근데 너 왜 반말이니?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렇게 답할 줄 알았는데 친절하더라고요, 챗GPT가. 한국 증시는 하락할 때만 썼기. 그럼 다른 증시는 상승할 때도 적용되나 보네. 상승할 때는 마감되지 않습니다. 이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올 줄 몰랐네. 이게 궁금했던 이유는, 그러면 공매도 세력이 불리하잖아요. 이제 곧 공매도 재개인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을 한다고 해, 갑자기. 그럼 지수가 막 미친 듯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 망하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던 겁니다. 참 쓸데없는데 알쓸신잡 같은 거죠. 따지고 보면 쓸모있는. 오늘 정말 좋았는데, 오전에 나스닥 저점 잡고, 이거는 전날 매수했던 거, 홀딩 하던 거고, 이거는 이제 오늘 저점 잡았던 거고. 이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는데. 에어레인. 에어레인은 그때 그 가똥이라는 친구가 얘기해서 샀다고 했잖아요. 에어레인.
에어레인 시외 상 갔었어? 그때도 일찍 잤나? 왜 몰랐지? 금요일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에어레인 얘기를 한 게 어딨어. 몰빵해야겠다. 정보 에어레인 바로 찾아보자. 얘가 몰빵해야겠다 해서. 그래서 바로 샀는데 정작 자기는 또 안 샀다는 것 같았어요. 오, 에어레인 사줬다. 에어레인 사줬다. 사지고 밑에서 추매하고 팔고 에어레인까지 얘기했고 에어레인 에어레인 고점에 잘 팔았다. 10시 56분. 하... 코모가 뭐야? 코모상 가자 외쳤을 때 코롱 모빌리티고, 그리고 735 가자, 지수 735 가자를 12시인데 제가 아침 9시 50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732인가? 733에서 빠졌어요. 3포인트 남았네. 그러면 735, 732에서 빠졌나 보네. 알리코 제약도 먹었고, 735 가자 9시 49분에 여기 저 밑에서부터 732까지, 저 밑이 720, 요때쯤에 얘기를 했는데, 이 지표가 지지저항 지표인데 똑같아요. 나스닥에서도 이때 매수를 해서 20150 그때 매도를 쳤던 거고 청산했던 거고 똑같은 지표입니다. 대화 요때까지는 이제 상가자 외쳤는데 걸어놨던 게 다 걸어놔서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눌릴 때 사갖고 대화도 캡처를 떠야 돼. 코모 다 팔렸네가 여기까지였고, 어? 아, 여기서부터 쭉 다 팔렸네. 다시 사서 이때 왜 안 팔았지? 체결이 안 됐나? 상에 걸어놔서 상에 걸려서 상이 팔리고 다시 매수해서 다시 상 말고. 코모 대화제야 알매기는 또 왜 캡처가 없어? 알매기 팔았고 대화 상 말았고 지수는 3포인트를 못 올리고 갔고, 이 골로 간다고 했을 때 그때라도 매도를 탔어야 됐는데. 신용융자가 조금 줄었네요. 더 줄어야 되는데 뭐 일단 그렇고, 상승장에서는 신용융자가 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레버리지 효과니까. 근데 이제 하락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 빠지니까 현금으로 매매했던 사람들이 신용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용으로 바꾸는 경우가. 그래서 네,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뭐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오늘 산 거 다 털렸네. 12시 55분. 그때 가격이 20150. 8시부터 매매하니까 2시 반 되니까 잠이 오네요. 2시 반쯤에 잤습니다. 3시쯤에 잠들었는데 누워서 이제 꿈뻑꿈뻑 대다가 버티다가
신체 리듬이 넥스트 트레이드를 거부한다. 8시에 일어나서 한 최대 업적. 시초 예스5일 사기. 아, 그것도 안 했네. 저 뭐야. 나스닥도 샀잖아. 나스닥. 나스닥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청산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 아, 이때만 해도 마5였네. 바이오 엑셀, 테라퓨틱스. 아, 요때 딱 좋았는데 지수가 빠지면서 빠졌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3월) 달에 나스닥과 저거 뭐야, 가스, 골드, USD로 거래되는 것들의 수익. 근데 혹시 몰라서 캡처를 해뒀죠. 이제 손절하게 되면 너는 즐거운 수익이었다, 과거가 될 테니까 캡처를 해뒀는데, 일단은 네, 일단은 생각한 범주 내에서 돌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휘성 가수 참 좋아했는 가수였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러길래 내가 죽는다는 얘기도 아닌데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반등의 모먼트가 보이는데, 그게 이제 지금 당장 반등의 모먼트, 반등한다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이 그러니까 단기적인 하락은 단기적으로 V자를 반등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아까 전에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추세가 하방 추세를 타려고 하는 게, 이 말했던, 그러니까 이게 이평이 결국에 말했잖아요. 캔들을 뭐 예를 들어서 20개를 캔들을 갖다 그으면 22평이 되는 거고, 60개를 갖다 그으면 62평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이평이 더 낮은데 정배열인데 지금 이걸 추세를 이탈했다? 그럼 저 밑에서 그었을 때 이 지지선을 이탈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방 추세로 들어섰다. 사실 좀 더 타이트하게 보는 사람은 여기를 이탈했을 때부터 하방 추세로 들어섰다고 봐도 돼요. 그거는 뭐 자기의 기준의 나름인데, 저는 좀 크게 보는 성향이 있어서. 네, 그렇게. 특히나 이제 미장은 개별주는 장투를 하는 성향이 있어서 좀 크게 봅니다. 뭐 물론 세밀하게 보는 게, 보면은 더 좋겠죠. 더 잡을 수 있고 분봉까지 체크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뭐 한국 주식도 해야 되고 조금 피곤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하긴. 어쨌든 그랬다. 그래서 투심을 압도해서 돌릴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하방 추세를 타려고 하는 게 19,500을 뚫게 되면 완전히 하방 추세라. 여기를 완전히 뚫게 되면 완전히 하방 추세라. 그래도 돌릴 거예요. 돌려서 이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한다는 거지. 일봉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한 900, 1000 여기까지는 돌리겠다. 그게 이제 일전에 제가 어떤 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최소한 1000, 900 그때 말했던 게 사실 요거였거든요. 돌려서 빠진.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 쭉쭉 하락 다 하락. 돌릴 모멘텀이 딱히 없어요, 현재까지는. 뭐가 뭐 오늘 발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12시에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잘 나오면, 근데 그거 갖다가 돌릴 수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도 이제 수요일 날 발표가 나오는 CPI, 만약에 이제
일봉상으로 크게 V자 반등을 가게 된다면 CPI가 되지 않을까, 그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락을 나고 이런 구간, 뭐 지지부진한 구간이 있는데 CPI가 나와서 딱 요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된다면 이제 계단식 하락을 시작하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아까 하락했을 때까지 만약에 매도를 탔으면, 오버청산에서 매도 탔으면 2200 넘게, 마지막에 계산했을 때 2500 틱이었죠. 안타깝네요. 그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매도는 좀 제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나스닥이 지금 빠지고 있나? 힘이 없다고 하시네. 돌릴 생각이 없네. 아직도 2시면 안 돌려라. 이제 좀 반등 가자. 12시.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3월 10일 거래일 기준 전월 대비 전망은 변화 없음. 소비자의 향후 경제 상황을 비관적 보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 일정. 미국 테크 CEO와 간담. 비밀 경호국 치아 필요 없고 기대 인플레이션. 이야.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뭐 뒤에는 다 설명했던 것들이고, 네, 애니 능률, 유라테크, 에어레인, 코오롱 모빌리티. 제가 여기에 올린다고 해서 이것만 매매를 한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매매를 한 것들이 있는데 다 올리지 않는 겁니다. 다 올려야 될 이유도 없고, 뭐 가령 잡주나 뭐 에어젠인가? 가령 제가 이제 대화제약은 방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대신첨단 소재를 매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건 보유 중이기도 하고, 애니젠도 이제 원래는 그 BNF라는 검색식에 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전주인가?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은데, 동전주가 아니네? 뭐 감자했나 뭐랬나, 왜 이러지? 아마 뭐 투자주의나 뭐 이런 게 떴었을 거예요. 지금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떴었어서 매매를 안 했는데, 왜냐면은 상패 시즌이니까. 근데 어쨌든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 중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거 4개 다 보유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만 공개를 한 거죠. 방에서도 얘기를 했던 종목이니까. 네. 그렇게 제가 이제 공개를 안 한다고 해서 안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공개를 일부만 한 겁니다. 보유 중인 것 중에 내가 방송에서 언급했거나 방에서 언급했거나, 뭐 지금 이 UI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다른 계좌거든요. 이거는 KB 계좌인데 보유 중인 게 이제 KB 계좌에 있다거나 이러면은 공개를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BS 차트도 잘 보이지도 않고 잘 안 나오고, 원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제 그렇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게 중장기 계좌여서 웬만하면 잘 공개를 안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